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제가 어제 남해에서 다이빙 하신 분인데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왼쪽 팔꿈치가 다이빙하고 아프다 그러면서 아래 팔 쪽으로 또 다 아프다. 근데 제가 며칠 전부터 팔이 조금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챔버 가야 될까요? 감압병은 아니겠죠. 이런 내용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빙 후에 감압병을 부인하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꽤 있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 다이빙하고 어떤 불편한 게 생기면 감압병으로 간주해서 대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내가 감압병이 아닐 거예요, 뭐 이렇게 부정을 하는 경우라면 과연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해야 할까요? 우선 누가 감압병에 걸리는지, 그 다음에 어떤 이유로 다이빙하고 어떤 증상이 생겼는데 감압병이 아닐 거라고 그렇게 부정을 하는 이유들이 몇 가지 있죠. 과연 우리가 챔버 치료를 꼭 받아야 할까요? 감압병이건 아니건 다이빙하고 나서 불편함이 생겼는데, 그리고 만약에 내가 부정을 하더라도 챔버를 가기 싫더라도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선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에 대한 결론까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누가 감압병에 걸리느냐? 누구나 걸립니다. 이게 비록 우리가 굉장히 착한 프로필의 다이빙을 했어도 감압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무감압 한계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무감압 한계를 잘 지켰더라도 혹은 지켰다고 생각하더라도 감압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물속에서 무리한 작업을 하면 같은 수심, 같은 시간을 다이빙했어도 감압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노출될 가능성이 많아지고 수온이 많이 차면 당연히 감압병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는 내 어떤 개인적인 몸 상태가 있을 겁니다. 그날 내 몸 컨디션도 있고, 혹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PFO 난원공 개존증이라고 하죠. 이게 있는 분들이 없는 분에 비해서 감압병 걸리는 확률이 확 높습니다. 또한 어떤 내 몸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 질환들이 감압병에 더 노출되게 쉽게 만드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걸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명심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이빙하고 내가 불편한데 나 감압병 아니야 라고 부정을 할까요? 그 대부분의 이유는 그렇습니다. 감압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이런 누구나 걸릴 수 있고, 감압병에 장사가 없다는 거요. 그리고 무감압 한계가 절대로 감압병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는 게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레크레이션 다이버 혹은 감압 다이버에서는 차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레크레이션 다이빙의 감압병에 관한 어떤 목표는 감압병에 걸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작업을 하면서 장시간 감압을 해야 되는 감압 다이버의 경우는 감압병에 걸리더라도 집으로 걸어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정도의 목표를 잡아야지 더 현실적입니다. 조금 과장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테이블이나 컴퓨터를 너무 맹신하면 나는 컴퓨터가
지시하는 대로 안전하게 다이빙했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불편한 것은 감압병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버 중에서는 이런 분이 있습니다. 나는 엄청 안전하게 다이빙하는 놈이야. 내가 감압병일 리가 없어. 라는 어떤 근거 없는 지나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일단은 내가 어떤 다이빙 후에 불편이 오더라도 감압병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신경을 써야 될 게, 우리가 다이빙 강사분들, 다이빙 마스터분들, 내가 학생과 다이빙을 같이 했고 혹은 내가 가이드를 하는 내 회원들 앞에서 내가 다이빙하고 나서 감압병에 걸렸다는 어떤 모습을 보이면 좀 프로페셔널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프로라도 감압병이 의심될 때는 일단 감압병으로 간주하고 대처를 해야지 그 학생들에게, 그 다이버 분들에게 더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감압병으로 병원에 갔을 때 이게 정말 여러분 이거 많이 귀찮습니다. 뭐 응급실에 가고 몇 시에 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피검사, 소변검사, 수액 달고 챔버 들어가고 하는 이것을 아시는 분들은 그거 하기 싫어서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머리 아플 때 아스피린 한 번 먹는 거 도움이 됐다면 다음번에도 빨리 드셔야 되는 것처럼, 만약에 내가 한번 감압병으로 챔버 치료를 받았다면 빨리 챔버로 다시 가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그 부정을 하건 인정을 하건 다이빙 후에 감압병 증상이 어떤 것이든지 나타났다면 꼭 챔버 치료를 꼭 받아야 되느냐? 제가 개인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굉장히 많은 감압병 의심하시는 분들의 상담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본인이 감압병인 것 같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감압병 아니겠지요? 라고 문의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대부분 분들에게 저는 이 챔버 치료를 권하고 많은 분들은 챔버에 갑니다. 그러나 실제 챔버 가서 감압병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추적해서 봐서는 연락 받으신 분은 약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감압병이라고 판단해서 챔버 가라고 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다 뭐 나쁜 경우를 당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증상이 경증일 때 챔버로 가는 것이 치료 효과가 뛰어납니다. 현재 경증이라도 그냥 두면 이게 중증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감압병이 맞았는데 챔버를 무시하고 안 간 경우에 증상이 오래 가거나 후유증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받아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받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내가 고압산소 챔버에 안 간다면 선택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감압병 확진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피를 뽑아서 혈액에서 질소의 양을 측정해서 소변에서 질소 기포를 찾아서, 그것은 감압병은 우리가 검사실에서 확증하는 방법 없습니다. 오로지 다이빙한 경력이 있고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감압병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일단 감압병으로 간주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약 90%는 다이빙 끝나고 6시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피부에 발진이 오거나 근육통, 관절통, 어지럽고 하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시간은 대충 6시간 이내입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1시간 이내에 나타나는 게 뭐 80%, 90%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도저히 챔버 가기 싫다든지 혹은 당장 챔버가 없다든지 하는 경우라면 제일 중요한 것이 100% 산소입니다. 이 100% 산소는 실제로 다이버에게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많은 경우 챔버로 갈 필요가 없어지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다이빙 이후에 뭔가 불편해지면 그 다음번 다이빙은 취소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증상에 대한 약물 치료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아프면 진통제 먹으면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통증이 없어지면 증상이 오래 가지 않고 빨리 회복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약 안 먹고 버텨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항공기 탑승을 가급적이면 지연시켜야 될 거고요. 뜨거운 물에 목욕하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한 가지, 혹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피부 소양감, 뭐 발진, 그 다음에 근육 통증, 두통, 뭐 이런 정도의 통증에서 다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응급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다른 증상, 어지러운 거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신경 증상으로 넘어간다면 이거는 중증으로 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누구나 어떤 다이빙 프로펠에서나 감압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무감압 한계 무시하면 당연히 위험하지만 무감압 한계를 지켰더라도 감압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이빙 이후에 어떤 불편함이라도 어떤 증상이라도 나타난다면 이거 감압병 아니야? 라고 간주해서 대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증이지만 이것이 차차 중증으로 옮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명심을 하실 필요가 있고 산소를 구해서 흡입을 해주는 것이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산소는 다이버에게 정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기체입니다. 그러나 증상이 너무나 분명하다면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에 챔버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증상도 빨리 없어지게 해주고 후유증을 남는 것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압병을 부인하는 이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는 게 우리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오래오래 다이빙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안전하게 오래오래 함께 다이빙 하시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